감동의 눈물을 참지 마세요. 45개의 인생 수업이 전하는 깊은 울림,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길을 걸으며 그 감동을 느껴보세요.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삶이 얼마나 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래서 이 글을 남긴다. 내가 배운 45가지의 교훈을. 1956년생 작가 레지나 브렛. 그녀는 40대 후반 유방암과 마주하면서 삶의 본질을 다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써내려간 45개의 인생 수업. 짧은 문장이지만 수백만 명의 마음을 붙잡아 놓은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생은 여전히 좋습니다. 레지나는 젊었을 때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죠? 왜 저는 저 사람처럼 예쁘지 않고, 저 사람처럼 똑똑하지 않고, 저 사람처럼 부자가 아닌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병원에서 한 소녀를 보게 됐습니다.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10살짜리 아이. 항암 치료를 받으며 작은 곰인형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묻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때, 애나?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오늘은 숨 쉴 때 안 아파요. 좋은 날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레지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인생은 좋다. 우리는 자주 공평하지 않다는 말에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붙어야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오늘 숨을 쉬고 있다.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햇살은 누구에게나 공짜로 내리쬐고 별빛은 누구의 이름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여전히 꽤 괜찮습니다. 의심이 들 때는 그냥 한 걸음만 앞으로 가보세요. 사람들은 큰 결정을 앞두고 자주 멈춰섭니다. 이 길이 맞나? 나 이거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레지나 역시 그랬습니다. 40대에 직장을 옮길까 고민하던 어느 날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우리는 생활이 흔들릴지도 몰라.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나는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 수십 번을 머릿속으로 계산해도 정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말해줍니다. 레지나, 꼭대기까지 다 보이기를 기다리다가는 평생 계단 첫 칸도 못 올라가. 그냥 오늘 한 계단만 올라가 봐. 그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의심이 들 때 우리가 할 일은 대단한 결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지 오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 이력서를 한 장 더 써보는 것, 전화 한 통을 걸어보는 것,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 해볼게라고 대답해보는 것. 삶은 거대한 용기보다 작은 움직임을 더 사랑합니다. 넘어질지 말지는 한 걸음 내딛기 전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니 즐기십시오. 레지나가 50살이 되었을 때 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주면 같이 점심을 먹기로 약속했던 친구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레지나는 친구의 옷장이 비어있는 집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옷장 한쪽 구석 내내 걸려있던 예쁜 드레스들을 보았습니다. 친구는 말하곤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정말 특별한 날에 입을 거야. 그러나 그 특별한 날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레지나는 자신에게 하나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웃을 수 있을 때 웃을 것, 여행 갈 기회가 오면 미루지 말 것,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언젠가가 아니라 조만간 만날 것.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나중에라고 미뤘던 것들이 한꺼번에 후회로 돌아오는 날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한 모금의 커피를 즐길 줄 알고 하루 5분이라도 노을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견디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아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플 때 당신을 지켜주는 것은 직업이 아닙니다. 레지나의 남편이 심장 수술을 앞두었을 때입니다. 그녀는 늘 그랬듯이 회사에 보고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걱정했습니다. 내가 빠지면 팀이 힘들 텐데. 그러나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그녀는 아주 단순한 진실 하나를 몸으로 깨닫습니다. 그곳에는 상사가 없었습니다. 인사팀도 회사 로고도 고급 명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던 것은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그녀, 그리고 달려온 가족과 몇 안 되는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던 몇 시간 동안 그녀를 지켜준 것은 회사에서 쌓은 커리어가 아니라 오랜 관계에서 쌓인 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것은 자리가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을 제일 걱정해줄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에게 전화를 자주 걸고 문자를 자주 보내고 마음을 자주 건네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내 삶을 지켜주는 건 월급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카드 빚은 매달 갚으십시오. 작은 빚이 마음까지 갉아먹기 전에. 레지나는 젊었을 때 카드 한 장을 손에 쥐었을 때의 짜릿함을 기억했습니다. 나도 이제 어른이 된 기분이었죠. 사소한 외식 모임, 그때 한 번쯤 사고 싶었던 구두, 다음 달에는 갚겠지라는 마음으로 슬그머니 늘어난 카드값은 언젠가 그녀의 잠을 깨우는 알람이 되었습니다. 매달 밀려오는 고지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로 번져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계획적으로 못 살지? 나는 왜 항상 밀리기만 할까? 그녀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숫자부터 정리하자. 그리고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카드 사용은 반드시 통장 안의 돈에서만.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은 노후라고 말하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과만 만날 것. 재정의 평화는 단순히 통장의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내면의 안정감입니다. 카드 빚을 매달 갚는다는 것은 단지 빚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줄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논쟁에서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진실하면 충분합니다. 레지나는 젊었을 때 참 잘 싸웠습니다. 토론에서도 회의에서도 집안에서도. 틀렸다는 말을 듣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물고 늘어졌죠. 어느 날 딸과 크게 다투고 난 뒤 딸이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참 뒤 딸의 방문 앞에 앉은 그녀는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오르면서 왜 이렇게 무서울까?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논쟁에서 이겼지만 엄마로서는 진 겁니다. 우리는 자주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 항상 옳은 말은 아닙니다. 논쟁에서 이기려고 할수록 관계는 조금씩 패배합니다. 가끔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상대를 세우는 말인가? 나를 드러내는 말인가? 이 싸움에서 내가 꼭 이겨야 할까? 아니면 이 관계가 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 스스로에게 진실하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우십시오. 혼자 우는 눈물보다 훨씬 빨리 치유됩니다. 어느 겨울날 레지나는 남편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혼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꼿꼿이 버텼으나 집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다리는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평소 자주 연락하던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동네에서 오랜 세월 얼굴을 알고 지내던 이웃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들어와 레지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날 이후 혼자일 때 우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우는 눈물이 더 빨리 나를 치유한다는 걸 알았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나 혼자 잘 버틸 수 있어. 하지만 인간은 혼자 울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는 일은 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울고 싶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누군가의 눈물을 함께 흘려줄 수 있는 여유.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세상은 훨씬 덜 외로워질 것입니다. 신에게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신은 그것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 때 레지나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왜 내 삶만 이렇게 꼬여야 하죠? 그녀는 그걸 불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신이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화내는 것도 속상해하는 것도 다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가끔 신 앞에서도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분노, 슬픔, 원망까지도 솔직하게 내어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괜찮다. 내가 화내도 나는 떠나지 않는다. 어쩌면 신은 그 말 한마디를 들려주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월급을 타는 날부터 은퇴를 위한 저축을 시작하십시오.
레지나는 첫 월급을 받던 날을 기억합니다. 손에 쥔 그 작은 봉투가 그녀에겐 세상을 향한 티켓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걸로 뭘 할까? 옷을 살까? 맛있는 걸 먹을까? 그러나 나이가 들어 알게 됐습니다. 40대의 저축은 50대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50대의 선택은 70대의 삶의 질을 바꿉니다.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내가 키우고 있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내일의 나에게 최소한의 안정과 존중을 선물하고 싶다면 오늘의 내가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레지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모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래의 나를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굳이 초콜릿을 먹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어느 날 의사가 레지나에게 말했습니다. 단 걸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집안의 과자를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자 삶이 너무 밋밋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오늘은 작은 초콜릿 한 조각쯤은 허락하자. 초콜릿을 입에 넣는 순간 혀끝에 퍼지는 달콤함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금지하면 삶에서 기쁨은 사라진다.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은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망치는 과잉입니다. 하루의 초콜릿 한 조각이 우리 삶을 망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즐거움을 죄책감으로 엮어서 스스로를 옥죄는 습관은 삶을 서서히 말리고 맙니다. 가끔은 이렇게 말해줍시다. 그래, 오늘 하루 살았으니 이 정도의 달콤함은 괜찮아.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십시오. 과거를 용서해야 오늘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레지나는 오랫동안 자신이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들에 묶여 살았습니다. 욱하는 성격 때문에 내뱉었던 말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고 상처 줬던 날들, 도망치듯 포기했던 꿈들. 그녀는 밤에 불을 끄면 늘 그 장면들이 떠올라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속의 자신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용서해도 될 나이가 됐어.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내리는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미숙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때의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 상처 덕분에 나는 조금 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의 과거를 끝없이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 전체를 미워하게 됩니다. 과거를 끌어안고 오늘의 내게 말해줍시다. 그때의 나야, 고생 많았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좋다. 자녀들에게 당신의 눈물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 앞에서는 강해 보이려 합니다. 부모가 약한 모습 보여서 뭐 하겠어? 하지만 레지나는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과 크게 다투고 방 안에서 몰래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더니 어린 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울고 있어? 레지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만 괜찮아. 그러자 딸이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레지나는 도리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울 줄 모르는 어른을 보고 자란 아이는 자신의 눈물도 숨기며 자라게 됩니다. 어른은 울지 않아야 한다는 가면 대신 어른도 아프면 울 수 있다는 솔직함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삶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모릅니다. 레지나는 어느 날 고급차를 타고 다니며 늘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는 여자를 부러워했습니다. 저 사람은 걱정도 없겠지. 삶이 저렇게 늘 반짝거리겠지.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 여자의 집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난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보면 한편으로 많이 슬퍼요. 내 인생의 진짜 모습을 아무도 몰라서요. 그날 이후 레지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건 남의 겉일 뿐이다. 비교는 진짜 이야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환상입니다. 비교는 늘 우리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만 눈을 고정시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의 삶도 쉬운 길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나름의 상처와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몫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가진 하나의 온전한 삶이다. 비교할 필요도
비교될 필요도 없다. 비밀스러운 관계는 만들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레지나는 기자로 일할 때 결혼한 한 남성이 자신에게 은근히 호감을 표현하던 시기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 아무도 몰라도 되잖아요. 그냥 둘만의 비밀인 거야. 그 말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왜 굳이 비밀이어야 할까? 사랑이든 우정이든 빛 아래 설 수 없는 관계는 언젠가 더 큰 상처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관계의 건강함은 얼마나 뜨거운가가 아니라 얼마나 당당한가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라고 말할 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관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관계인가?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신은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레지나는 평범한 하루였던 어느 날을 떠올립니다. 남편과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 갑자기 교차로에서 차가 미끄러지며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단 몇 초의 차이로 그들은 큰 화를 면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겠구나. 사고가 나지 않았던 그날 밤, 그녀는 한참을 눕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오늘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화 한 통의 검사 결과지, 한 번의 사고로 삶은 완전히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칩니다. 그러니 오늘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래도 두려움에만 매달리지 마라. 삶이 그렇게 불확실한 동시에 우리는 늘 누군가의 시선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우연으로 굴러가. 그러나 레지나는 이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손이 있다. 숨을 깊이 들이쉬십시오. 평화는 당신의 폐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숨을 잃어버립니다. 호흡은 얕아지고 가슴은 조여옵니다. 레지나는 공황에 가까운 불안을 경험하면서 의사에게 이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레이나, 지금은 생각을 고치려 하지 마세요. 먼저 숨부터 바꾸세요. 그녀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연습을 반복하자 정말로 머릿속의 소음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머리로만 인생을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몸을 다독이지 못하면 마음은 끝내 진정되지 않습니다. 불안할 때, 온 세상이 내 어깨 위로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먼저 숨부터 쉬어봅시다. 지금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십시오. 물건도, 습관도, 관계도. 레지나는 어느 날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언젠가 치우겠지 하고 미뤄둔 짐들이 방마다 가득했습니다. 한 번도 읽지 않은 책들, 누군가 줬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쓰지 않은 그릇들, 이미 흐려진 추억과 함께 박스에 묶여있던 물건들. 그녀는 짐을 줄이는 일에 처음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걸 버리면 내 기억까지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과감히 비워낼수록 이상하게도 기억은 더 선명해지고 집안의 공기는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건 내가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비워낸 것이다. 물건만이 아닙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잡아먹는 습관들, 늘 나를 지치게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의 패턴, 조금씩 정리해야 내 안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당신을 죽이지 못한 고통은 분명히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레지나는 암 판정을 받은 친구에게 이 말을 쉽게 건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말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당신을 죽이지 못한 고통은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니. 하지만 몇 년 후 친구가 완치 판정을 받고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나, 정말 그 말이 맞더라. 병을 이겨낸 내가 예전의 나보다 훨씬 용감해졌어. 별거 아닌 일엔 이제 흔들리지 않아. 고통은 우리의 피부를 찢고 들어와 내면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도 우리는 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일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고를 줄 아는 나, 타인의 상처에 더 깊이 공감하는 나, 순간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나. 고통은 우리에게 적어도 한 가지는 선물을 남기고 갑니다. 그것은 예전의 나와는 다른 내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해지기에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70대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이 떨렸고 색감도 어색했고 본인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그리다 보니 80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작은 전시회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그림을 시작해서 뭐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해지기에 이 나이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죠? 레지나는 말합니다. 행복의 시작 나이는 주민등록증에 적힌 숫자가 아니다. 당신이 지금부터라도 해보자라고 말한 그 순간이다. 우리는 흔히 이제 늦었어라는 말을 너무 빨리 꺼냅니다. 하지만 90세 노인이 이렇게 말하면 조금 다르게 들리지 않나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아직 한참 젊어 보이는데요. 오늘은 19번째 인생교훈까지 함께 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